자, 저도 지금 31번째 레트로핏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전 단원에서 했었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세팅을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요거 세 줄 또 추가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필요한 파일들은 전 단원에서 이미 얘가 다 다운을 받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운받은 파일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용자 폴더 안에 .grade이란 폴더 안에 보관이 돼요.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진짜 필살기가 사용자 폴더 안에 이 폴더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재부팅한 다음에 이 폴더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껐다 키는 거야. 그럼 얘가 필요한 걸 처음부터 다시 다운받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막 최후의 수단. 그럼에도 안 되면은 뭔가 진짜 잘못된 게 있는 거니까 찾아야지. 뭐 아무튼 프로젝트를 우리가 몇 개를 만들건 간에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요 라이브러리 참조 구문들은 이 사용자 폴더 안에 .grade이라는 곳 안에서 참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필요한 걸 이미 다운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롬복이라고 검색하면 이 안에 롬복 관련된 항목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자료 파일도 있잖아. 이미 전 단원에서 이미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새로 만든 프로젝트는 요거 세 줄 추가하면은 그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세팅을 빨리 끝낼 거예요. 굳이 검색 안 해봐도 돼. 검색 안 해봐도 돼. 어? 이걸 못 가져온다고요? 자, 전 예제 됐어 안 됐어? 근데 왜 못 가져오지? 혹시 이것도 그냥 다 쳤어요? 가서 좀 봅시다. 자, 녹화 다시 재개했어요. 시작할게요. 자, 메이블 레파지토리로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는요, 레트로핏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레트로핏이라고 검색하면은 얘가 나오는데, 실제 이름 패키지는 레트로핏2로 돼 있어요. 근데 레트로핏1은 없네. 그냥 레트로핏이라고만 검색해도, 여기서 레트로핏2로 가세요. 옛날 거는 버립시다. 여기도 써있네. 리로케이티드. 일로 가세요라고 돼 있죠. 자, 이 레트로핏은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면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 처리하려고 엑시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썼죠. 그 엑시오스의 자바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썼던 애인데 일반 자바도 예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자, 올해 새로 버전 나온 게 있죠? 자, 2.10 나온 이후에 열흘 만에 다시 버전이 나온 거 봐서는 여기에 뭐가 에러가 있었나 봐. 사실 여기서 안전빵으로 가려면은 최신 버전들은 무턱대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검증이 덜 됐기 때문에 눈치껏 사용률이 제일 높은 걸 쓰는 게 정상이긴 해. 무조건 최신 버전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검증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폰 16 프로 사면은 호갱 소리 듣잖아. 일반 버전이랑 차이가 없다며. 무조건 최신 쓰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일단은 최신 버전으로 비벼보려고 해요. 근데 전기수 수업 보니까 전기수 수업 때서 요걸 쓰긴 했더라고 내가.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해. 문제가 생기면 버전 내립시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가 계속 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업 내용이 여기에 맞춰서 바뀔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그래서 일단은 최신 버전 들어오고, 자, 그냥 그레이드를 쓰건 그레이드를 쇼트를 쓰건 뭘 쓰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 개인 취향 문제야. 여기서 또 코드를 복사해서, 자, 보고하세요. 보고하세요. 먼저 하지 말고. 자, 여기다가 붙여넣고, 이제, 자,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아직 저장 안 했어요. 저장을 딱 하면은, 얘가, 자, 이 빌드 파일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패스랑 설정을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yes를 누르면은, 지금 한 줄을 추가된 거잖아요. 지나갔다. 어떻게 바꾸지? 자, yes를 누르면은 얘가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막 다운을 받아요. 다운받는 게 보일 거야. 지금 받기 시작하네. 막 다운받죠. 요게 끝날 때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여기서 자꾸 건드리면은 파일이 다운받다 말고 끊겨요. 다운받다 말고 끊기는 거니까 파일은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소스 편집기 상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아예 다운로드조차도 안 됐으면은 여기 막 빨간 줄하고 난리가 날 텐데 다운로드 받다가 중간에 때려쳐버린다고. 그럼 여기선 빨간 줄 안 나는데 실행 버튼 누르면은 그 다운받다가 안 됐으니까 완전 하겠어? 그러니까 실행 버튼 누르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계속 얘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 손대지 마세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게 답답하면 그냥 컴퓨터를 바꾸세요. 컴퓨터 느려서 그런 거야. 솔직히. 그게 스프링하고 리액트에선 차이가 되게 크게 나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학원 컴퓨터 스펙으로 봐서는 일단 최소 스펙은 지켜준 거니까 뭐 딱히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나도 약간 좀 혈압 오르고 있어 지금. 왜냐면 집에서 예전 만들 때는 금방금방 됐거든. 자, 뭐 잠깐 옆으로 샜는데 오늘 쓸 라이브러리가 2개예요. 오늘 쓸 라이브러리가 2개야. 지금 여기에 추가할 라이브러리가 2개예요. 그러면은 방법 1, 하나 검색해서 넣고 또 하나 검색해서 넣고 한꺼번에 저장 버튼 누른다. 방법 2, 한 줄 넣고 저장. 그럼 또 다운받겠죠? 또 한 줄 넣고 저장. 그럼 또 다운받겠지? 두 번째 방법 쓰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운받으면 다운로드 용량이 많으니까 또 중간에 때려쳐. 그러니까 한 줄 받고 저장하고 한 줄 넣고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받아야 돼. 자, 일단은 요 레트로핏2라고 하는 애 검색해서 넣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자바스크립트 했을 때 우리 백엔드 쓰던 거 있죠?
가동시키세요. 네. 저는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지워갖고 지금 깃에서 클론 받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했을 때 사용하던 백엔드 가동시키세요. 왜냐면은 이 레트로핏이라고 하는 애가 엑시오스에 대응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백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 폴더는 어디 있건 상관없어요. 백엔드가 돌기만 하면 돼. 자, 백엔드 가동이 됐을까요? 자, 저는 이제 백엔드를 가동시키고 이제 소스들은 패키지 정리를 했습니다. 익셉션스랑 헬퍼는 그대로 복사해왔고 모델 폴더는 지금 비어있어요. 레트로핏 EX에 지금 app.java 요건 기본 파일이니까 하나 있는 거죠. 자, 지금 백엔드 가동해 놓고 얘가 지금 가동 중인 거예요. 백엔드 그 디파트먼트에 접근을 했어요. 이번에 가져올 거는 요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예요.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걸 해볼까? 그냥 얘로 합시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보면은 중괄호가 없이 그냥 배열괄호만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포조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요 중괄호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 배열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얘는 다짜고짜 배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 알맹이 단위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모델 안에 department.java라고 만들고요. 멤버 변수는 dname log id 만들면 되겠죠. private int id, private string dname, private string log 한 다음에 위에다가 골뱅이 데이터라고 딱 주면은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자바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리고 자료 만들고 집에서 푸시를 안 해갖고 지금 그냥 코딩하고 있어요. 자, app.java는 파일 이름을 바꿀게요. app01로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파일 이름 바꾸면 클래스 이름도 같이 맞춰서 바꾸세요. 개발자 홈페이지가 안 나오네. 이 레트로핏이란 건 굉장히 자바 쪽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검색하면은 예제 코드 진짜 많이 나와요. 제가 레트로핏이라는 애를 접해서 쓰기 시작한 것만 해도 안드로이드 초창기 때부터 썼으니까 한 2016년, 7년? 그때쯤부터 쓰기 시작한 거니까 누적된 자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 예제 코드는 저도 이제 레트로핏이라는 애를 수업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해서 쓰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처음에 아름아름 공부를 해간 거죠. 우리가 AJAX 처리할 때 엑시오스 처음 쓸 때 트라이 캐치 들어가고 async await 들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코드 양이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이게 코드 완성된 거 하나를 딱 세팅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AJAX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갖고 온 것 같다 화면에 어떻게 출력할지가 더 문제였다고요. 마찬가지야. JSON 파일을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짧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계속 울어먹을 수 있어요. 자, 처음에 AJAX라고 하는 게 결국은 통신 기능이잖아요. 자, 요거는 다 완성되고 나면 제가 코드 이미지 떠갖고 배포할 테니까 일단 코드 절차를 보세요.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통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객체를 만들어야 돼. 자, 얘가 클래스가 OK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예요. OKHTTP 클라이언트 점 빌더라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그래서 HTTP 클라이언트 빌더는 new OKHTTP 클라이언트 점 빌더. 점으로 접근하는 거 봐서 얘가 이 안에 있는 이너 클래스겠지.
이 빌더라는 애를 통해서 통신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요. 빌더를 통해 통신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어떻게 생성하냐면은 http 클라이언트 빌더.build라고 호출하면 돼요. 얘가 마우스 올려보면은 리턴 타입이 OK http 클라이언트래. 리턴 되는 걸 받아야 돼. 걔가 통신 객체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받습니다. 그냥 보세요, 지금은. 괜히 따라하면서 뭐 한다고 하다가 설명 놓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이 클라이언트 객체를 일단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얘가 통신 객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엔드한테서 제이슨을 받아오는 기능을 하는 애는 레트로핏이거든요. 레트로핏 객체를 또 만들어줘야 돼. 자, 레트로핏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객체. 객체를 그냥 만들 것이지 계속 뭔가 빌더를 만들고 걔를 통해서 뽑아내더라고요, 객체를. 이거는 뭐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만든 놈이 이렇게 만든 거야. 자, 레트로핏 빌더.빌더 객체 만들고 얘한테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자 하는 백엔드 주소가 요거죠. 그쵸? 백엔드 주소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앞부분까지를 베이스 주소라고 불러요. 이 레트로핏은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접속하고자 하는 기본 주소 정의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가 기본 주소예요. 이 기본 주소를 레트로핏 빌더한테 연결을 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통신 기능은 없어. 왜냐면 통신 기능은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 빌더한테 통신 객체를 또 연결을 해요. 어디 갔어? 클라이언트. 네, 이 통신 객체를 연결을 해요. 그냥 흐름만 보세요. 이 레트로핏 빌더라는 애한테 기본 주소 연결하고 그 다음에 통신 객체 연결했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된 결과물을 뽑아내면은 그 결과물은 여기에 접속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야. 모든 설정이 반영된 레트로핏 객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임포트 추가됐나? 추가됐다.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만들기만 하면 엑시오스라는 객체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됐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비유하자면은 엑시오스 객체를 직접 만들어 쓰세요 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코드는 맨날 들어가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레트로핏이 어디엔가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엔가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요 제이슨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를 그 빈지에다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아까 제이슨 데이터를 빈지에다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지? 귀슨이었잖아요. 귀슨이 제이슨 데이터를 여기에 매핑해주는 역할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였잖아요.
자, 메이블 레파지토리 다시 한번 갈게요. 이번에 쓸 애는요, 컨버터 쥐슨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레트로핏이 전달받은 데이터, 통신 데이터니까 스트림이에요. 바이트 배열이라고. 그걸 문자열로 바꿔서 게터 세터 다 호출해서 쥐슨에다 연결해주는 거를 요 라이브러리 갖다 넣으면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끼리도 지들끼리 서로 호환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참조 코드 갖다 넣을게요. 자, 얘도 2.11. 자, 요거 레트로핏 관련돼서 빌드.grade에 넣는 거는 요거는 지금 하세요. 여기 자바 버전 저 안 바꿔놨으니까 요거 좀 바꿔놓을게요. 일단 yes 눌러서 다운받고 17 또 yes.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요 코드에서 통신 객체를 연결하기 전에 이 레트로핏 빌더에다가 쥐슨을 연결할 거예요. builder.add converter factory라고 하는 기능에다가 쥐슨 converter factory.create의 결과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레트로핏이 갖고 있는 게 통신 기능, 그 다음에 쥐슨, 그리고 접속할 기본 주소.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연동 준비는 끝났는데, 연동 준비는 끝났는데, 어떤 제이슨을 가져다가 어떤 빈지에다 넣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학과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요걸 거고, 그 다음에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요거일 거고. 그리고 교수 관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요 제이슨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제이슨을 갖다가 어떤 빈즈에다가 갖다 연결하느냐는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쇼핑몰에서 고객 관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제이슨 구조도 달라질 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빈즈도 달라져야 될 거예요. 상품 관리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에서 기본적인 그 뼈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 이거를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요. 진짜 그 회사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로직들. 그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계층을 보통 서비스라고 불러요. 네.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패키지를 또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을
처음에 회의할 거 아니에요.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 구현해야 되는 기능들을 여기다 정의라는 거야. 자, 이번에 만드는 우리 프로그램은 학과 관리해야 되고, 교수 관리해야 되고, 학생 관리해야 돼.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거를 먼저 각각 업무로 배정해야 되죠. 그 업무를 배정하기 위한 방법론이 뭐라고? 자바에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서 업무를 배정한다고?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안에 HTTP 통신 기능으로 인한 서비스니까 그냥 따로 만들까? 마이스쿨 관련된 서비스다. 우리 학교와 관련된 서비스다 라고 해놓고 여기서 이제 구현해야 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레트로핏은 백엔드한테 제이슨을 받아오면은 전부 다 콜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받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준비했었던 이 모델 객체는 단일 데이터만 담는 거죠. 이게 목록 형태로 있잖아, 백엔드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의 디파트먼트를 보관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줘요. 자, 임포트다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 가져올 거는 레트로핏 2에 있는 거 가져와야 돼요. 임포트 할 때 이름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제. 클래스가. 그래서 패키지 이름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바.루틴 안에서,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안에서. 그리고 레트로핏이 제공해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get이라고 한 다음에 디파트먼트라고 명시를 해요. 그러면 아까 베이스 주소에 이렇게 걸었죠. 보통 마지막 슬래시 안 넣어도 돼. 이 베이스 URL과 여기에 명시한 이 단어를 조합해서 접속할 주소를 만드는 거야. 여기에 명시한 베이스 URL과 어노테이션에 있는 이 단어를 조합해서 주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마지막 슬래시를 뺐으면 여기다 슬래시를 앞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됐건 상관없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우리 팀원들한테 배포를 했어. 그럼 팀원들은 요거 상속받고 이거 재정의해서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와서 빈즈 객체로 연결해서 이제 리턴해주는 구현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게 어느 정도의 코드일지 우리는 가늠이 안 돼. 일단 확실한 거는 뭘 상상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에이작스에서 했던 코드의 최소 5배 이상 분량이에요. 자바가 코드 양이 진짜 길어요. 이 레트로핏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 코드는 통신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이슨 서버랑 통신을 하건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랑 통신을 하건 아니면 영화진흥위원회랑 통신을 하건 객체 만드는 건 맨날 똑같아. 베이스 주소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이 코드는 응용의 여지가 이제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핵심은 여긴 거죠. 요거에 대해서 구현체 만드는 거죠. 레트로핏은 인터페이스 정의하면 구현체 생성을 완전 자동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템이야. 구현체가 완전 자동화돼요. 우리는 분명히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면은 걔를 상속받는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어느 정도의 구현체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얘는 그 과정을 거의 다 자동화시켜. 그러니까 get 디파트먼트라는 이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 스스로. 자바스크립트는 절대 못해요. C++도 이런 거 못해요. 파이썬도 이런 거 못해요. 코드를 지가 스스로 만들어서 동작하는 기능은 자바밖에 못해요. 그래서 세팅 과정이 조금 길 수도 있어. 준비 과정이. 근데 그게 전부 다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실제 코드량은 그 어떤 언어보다 적어. 많은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헬로월드 찍으면 반은 한 거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아마 그 말을 지난주까지의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야. 아니, 자바 세팅하고 헬로월드 한 줄, 시스템 좀 아웃 점 프린트는 헬로월드 타있잖아.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는 콘솔 좀 놓고 헬로월드. 파이썬은 프린트 헬로월드. 한 줄이면 끝나거든. 이게 뭐가 반이야. 실제 개발 환경은, 자, 그러면 말을 바꿔서. 그레이드 환경에서 헬로월드 찍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오전 다 날렸잖아, 그걸로. 보통 헬로월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팅이 반이야.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윈도우 폼에 빨리빨리 익히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런 세팅 하다가 뭐 핀트 나가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그 컴퓨터 밀어버리고 깨끗한 데서 다시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에러가 내가 잘못한 건지 다른 프로그램의 간섭으로 인해 잘못된 건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다른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상황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야. 이번 주에 쉬는 날 있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포맷 아직도 안 하신 분은 제발 해오세요. 이제는 포맷을 배워오란 얘기가 아니야. 주변에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붙잡고 해달라고 하세요. 스프링하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환경 꼬이기 시작하면 답 없어, 진짜. 진짜 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뭘 깔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다 봐줘? 환경을 이제 그래서 다 표준으로 맞추기 시작해야 돼요. 예전에 진짜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 집에서 실습하다가 에러 나고 집에 있는 데스크탑 뜯었고 학원을 들고 왔어. 봐달라고. 못 봐준다고. 내가 그게 뭐가 잘못됐는 줄 알고 학원에 앉아서 그 포맷까지 해주고 앉아있어야 되냐고. 못 봐준다 그랬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컴퓨터 환경 때문에 에러가 나면은 이거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해도 내가 고쳐줄 수는 없어. 왜냐면 포맷 한번 하려면은 많이 해봤으니까. 성주님 보통 집에서 포맷 한번 할 때 몇 시간 걸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옆에 앉아서 3, 4시간을 봐줄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특히 개인 노트북 쓰는 분들은 컴퓨터 리셋 좀 하고 오세요. 학원 컴퓨터는 아마 다른 수업들이 이제 진행하면서 좀 깔리긴 했겠지만 우리 개강하기 전에 이미 쉽게 포맷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내가 밑에다 얘기하면은 주말 동안 또 포맷을 해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일일이 다 구구절절히 못하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그럼 이제 연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get department라는 메서드는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지금 인터페이스니까. 그쵸? 자, 그럼 밑에서 이제 일단 여기서
1번 접속 초기화, 2번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 볼게요. 레트로핏 객체를 통해서 서비스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임포트는 해야 되고, 이게 코드 잘 만들어주네, 오늘따라. 자, 임포트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선언은 인터페이스를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할당을 어떻게 했어? 레트로핏한테 만들려고 했어. 시켰어. 뭘 만들어? 이 클래스를. 그럼 얘가 이거 한 줄로 이거에 대한 구현체 만들고 저 안에서 AJAX 통신하고 지순하고 연결하고 얘가 다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 증명해 봅시다. 서비스 점 아까 get 디파트먼트라고 만들었죠? 호출되잖아. 그럼 아까 리턴 타입을 콜이라고 만들었죠? 심플이 아니지.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임포트가 1이야. 아무 문제 없잖아. 호출되잖아. 상속받고 구현체 만드는 게 없다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Q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얘가 실제로 이제 접속해서 AJAX 처리를 끝내요. 그럼 결과를 받는 처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결과 받는 처리는 얘한테 인터페이스 객체를 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 한해서 익명 클래스 방식을 씁니다. 콜백. 한 번에 만들어주네. 자, 어떻게 만드냐면은 new 콜백이라고 주면서 내가 변환하고 싶은 요 객체를 정의를 해요. 일단 임포트부터 뺄게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컨트롤 점 찍어서 임포트 넣어요. 임포트는 무조건 레트로핏 2 걸고 넘어지면 돼요. 여기 보면은 콜백이라는 이름이 많어. javax.security 보안 쪽에도 콜백이 있나 봐. 그러니까 임포트 할 때 이름 잘 보고서 임포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인터페이스에 대한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컨트롤 점 찍어요. 얘가 인터페이스니까 뒤에 괄호를 열고 닫아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점 찍으면은 add on implemented 메서드 나오잖아. 딱 누르면 메서드 추가되죠. 자, on response, 백엔드와 통신에 성공했을 때 호출돼요. on failure, 백엔드와 연동에 실패했을 때 호출돼요. 실패했을 때는 요거 넣어주면 되고요. 통신 에러 발생, call.toString, 요게 throwable t라고 받았잖아요. 요게 에러 객체예요, throwable. 성공했을 때는 이제 거의 똑같아. 요 리스폰스가 통신 결과예요. response.body라고 호출하면은 이게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이 제이슨 객체야. 반복 돌리면서 하나씩 출력해보면 돼요. 잘 될지 모르겠네. 하도 오랜만에 만든 거라서. 네. 데이터 받아오네요.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간결한 건지를 알려면 레트로핏이 나오기 이전에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경험해보면 돼. 근데 그것만한 시간 낭비가 어딨어. 그냥 믿어요.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 자, 요거 전에 한번 했던 설명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백엔드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자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한테 접근해서 제이슨 데이터 받아온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거랑 똑같은 처리를 예전에 HTML에서 AJAX로 구현했었죠. 그러니까 웹페이지랑 자바 프로그램이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네요. 이거를 우리는 유무선 연동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지금 자바를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뭐야? 백엔드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엔드 자체를 자바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실습한 내용을 어디엔가 제3의 백엔드랑 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얘는요? 얘는 안드로이드라고 칩시다. 레트로핏은 안드로이드랑 스프링에서 다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안드로이드가 하는데 iOS라고 못하나? 당연히 하겠지. 자, 그럼 여기 백엔드 자바에서 아까 레트로핏 만들어서 한 군데랑만 백엔드 통신했잖아요. 이 통신하는 걸 포문으로 돌렸다고 쳐요. 그럼 한꺼번에 백엔드 여러 개랑도 통신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백엔드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저장하면은 우리 백엔드는 스스로한테 저장하고 다른 데다 연동시킬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에서 글 써도 스스로 DB에 저장하고 다른 데랑 연동시킬 수 있고, 이게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본 구조라고 했죠. 이런 그림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만 있다면 사실 오늘 보여드린 레트로핏은 인터넷 뒤져도 코드 똑같은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큰 그림만 이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제 얘를 이미지로 떠갖고 제가 실습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 일단 실습 자료는 오늘 오전 수업 끝나기 전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은 뭐 더 이상 따로 진도 안 나갈 거고요. 그럼 이거 실습을 해야겠지? 대신에 지금 제가 디파트먼트 하나만 보여드렸잖아요. 디파트먼트는 각자 실습하시고 프로페셔와 스튜던트에 대해서 똑같이 구현하셔서 결과 스크린샷을 보내주세요. 그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봐서 시간이 남으면 더 하는데 만약에 요거 2개 제출하는 게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오늘은 진도 더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은 그러면 오픈 API에서 데이터 끌어와 봐야지. 영화진흥위원회 우편번호 검색 카카오 오픈 API 우리 했던 거 그대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바는 공식적으로 다 끝나요. 내일 그거 하고 나면 하루 쉬고 나서 이제 DB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게 맞춰볼게요. 자, 멘탈 흔들리느라고 고생했어요. 1시간 그냥 풀어줄 테니까 편히 쉬세요.